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앞서 8일과 9일 서울에 7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당시 서울에 하루 동안 내린 비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2년 이후 최고치로 한강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지하철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기상 관측 이후 최대 규모의 비가 퍼부은 건 장마철처럼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기단이 마주쳐 형성된 정체 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누그러진 듯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8일 집중호우 때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는데요. 이번 폭우는 세기말을 연상하게 할 만큼 역대급이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당장 20년 내에 홍수를 일으키는 강력한 폭우가 30%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이 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배출될 경우 홍수가 날 정도의 강력한 폭우가 10년 뒤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30년 뒤엔 46%, 70년 뒤인 세기 말에는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기 말에는 이런 극한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 최대 7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제주도는 이미 30년 뒤 78%를 넘기 시작하고 세기 말 한강 동해 권역은 73%, 낙동강 동해 권역은 69% 증가합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한국을 포함해 현재 지구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상 기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최근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물난리가 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고 하는데요. 또 한여름에도 최대 30도를 넘지 않은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40도가 넘는 이상기후가 관측됐는데 영국 기상청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러한 극단적인 기온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빙하에 녹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알프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빙하는 물론 다른 빙하들도 기후변화로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중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2100년 알프스의 빙하는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매년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는데 폭염과 폭우, 열대야 등 매해 그 기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증가는 단연 화석연료 사용 때문으로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파리 협정을 통해 화석연료 생산을 제한하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목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선진국 전체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리서치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40억 톤에 달하는 탄소 등기물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3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10년 기준으로는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배출량 역시 20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기후변화를 역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 정도로 저탄소 드라이브를 추진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를 여전히 낮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사용한 발전용 연료 가운데 석탄 천연가스의 비중은 71%로 2020년과 동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중국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확장했지만 석탄이 여전히 최대 에너지원일 정도로 탄소 감축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블룸버그는 작년 하반기 발생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석탄 생산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의 석탄 총생산량은 40억 7천만 톤으로 전년보다 5%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에너지 소비국으로
전력 생산의 60% 가까이를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선 폭염으로 상하이 중심 동부에서 광저우 남부까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폭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석탄 생산과 발전에 다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년간 수입을 중단했던 호주 석탄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발전사들은 정부의 석탄 비축분을 조기에 방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기후 현상을 불러온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몇몇 나라만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